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3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6,000달러 횡보, 나스닥 상승과 기간들 매수로 장중에 97,900달러 상승하고 한방에 10만 달러 뚫으러 가나 했다가 다시 조정 중입니다. 기간들만 사는 거지 개인들은 리플 솔라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내려서 일단은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연중 고금리에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펀드멘탈이 확실히 2019년 금리 인하 시기보다 강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중국에서 금골드 실물 자산을 대량 매각했다 뉴스 나오면서 혹시나 중국이 금 팔고 비트코인 매수하지 않았을까 기대감에 약간 오른 정도이고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마이너스고 비트코인만큼 상승 못하면서 작코인들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매수는 61.7%로 4월 3일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비트코인만 매수를 한다는 거고 알트코인은 리플만 봐도 3,100원 라인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같이 비트코인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솔라나 리플인데 같이 하락하겠다는 의미로 매우 위태위태하죠. 애플,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 끝났고 주말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이후 5월 7일 활용 점정으로 FMC 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까지는 물가 안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율 잡히는 모습이라 충분히 금리 인하 시도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 관세로 혹시나 하반기 물가 또 오르면 연준 파월 의장 책임이기 때문에 파월이 이번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패드워치 금리 인하 예상치 보면 5월, 6월 금리 동결 전망이 97%, 65%까지 또다시 상승을 했고요. 기존의 6월 금리 인하에서 7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도 부정적인 걸로 파월 의장 이번 워딩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 거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3.75%까지 금리 낮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데이터 플러스 실업률 데이터도 잘 나오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현 단계에서 금리나 빠르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예상인 거고요. 그리고 5월 3일 주말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주주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누뱅크 53% 지난 분기 매도를 했었고 누뱅크는 대표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브라질 인터넷 금융회사이죠. 워렌 버핏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 크고 기관들도 돈을 코인에서 많이 못 벌 것이라는 의미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작년 3분기부터 도미노 피자, 풀, 수영 관련 야외 레크레이션, 시리우스 홀디스, 오디오 구독 회사입니다. 거기에 옥시덴탈, 버라이즌, 인터넷, 도메인 회사는 6분기 연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애플도 1년 전부터 매도는 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는 0% 전혀 매각은 더 이상 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중국 화웨이 견제로 해서 지난 분기 실적은 나빴지만 워렌 버핏 전량 매도한 것보다는 일부 홀딩하면서 애플도 다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 이번 주주총회에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지가 관건이고요. 에너지와 내수주 위주로 많이 매수하고 애플이나 빅테크 비중을 3개 분기 전부터 줄여왔었는데 대량 남아있는 현금도 일부 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이미 상장된 지 1년 지났고 블렐라 레리 핑크 성공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잠재적으로 제2의 금골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워렌 버핏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 시작하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비트코인 풀 매수로 워렌 버핏 따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대표 보유하고 있는 코스코 보면 2020년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 동안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 의사 전달하고 미국이 요청한 관세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 1,400원 라인 무너지고 급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6월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한국 경제 안정화에 환율도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환율 때문에 나빠진 내수 경기에도 금리 못 내리고 있었는데 환율이 다시 빨간색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황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지속된다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환율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코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업비트에서 계산되는 리플이나
도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달러 가격 곱하기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저조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환율 떨어진다고 해서 2020년처럼 폭 나온 게 아니라 1300원대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중국에서 대규모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다. 금 가격이 8% 하락했다 소식이 났습니다. 블렐러 금골드 ETF IAU 보면 64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60달러 급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중국발 금 매도는 많았지만 비트코인으로 확실히 옮겨갔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금 팔고 자구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위주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 비트코인 매수는 꾸준하고요. 5월 1일 351밀리언 들어왔고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바네크, 그레스케일까지 비트코인 매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422밀리언 매수한 걸로 4월 초까지만 해도 기관들 거의 매수 안 하고 지켜만 보았지만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에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들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2의 금, 골드로 인정을 했다는 거고 이후 조정은 오겠지만 1년 안에 12만 달러, 15만 달러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까지 흔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약한 골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이 금리 내려가지고 시장을 부양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 풀리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코인의 매우 긍정적인 상원 의원인데 공화당이고 트럼프 당선 전부터 비트코인 비축해야 된다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와 엇박자 나오고 있는데 신시아 루미스처럼 열렬한 코인 지지자도 트럼프의 자체 코인 오피셜 트럼프는 반대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트럼프 사생활에 대해서 경고한다. 트럼프의 만찬은 나를 망설이게 하고 알트코인에서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너무 적극적으로 오피셜 트럼프 펌핑을 할 수가 없는 거고 5월 20일 만찬장에 트럼프 참석도 망설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너무 앞서간다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가격 보면 24,000원까지 5월 20일 만찬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었지만 또다시 18,000원 내리고 있고요. 18,000원 라인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6월 14일 트럼프 생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생일 아니고 만찬만 가지고는 만원 라인 쉽게 떨어졌겠지만 트럼프 생일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은 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트럼프 6월 생일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미국 장갑차, 헬기, 탱크 할 것 없이 군 퍼레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플러스 1.4%로 장 종료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주말 동안 알트코인도 불장 분위기 좋겠죠. 엔비디아, 테슬라 개인 비중 많은 주식들도 2%씩 상승했고 실적 잘 나온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플러스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자 이렇게 상승 종료되면 주말에 자코인 불장 지속되는 것은 기본 공식이고 5월 내내 지속될 수가 있죠. 알트코인 거래량도 보면 펀드에스 4,000억, 버추얼 프로토콜 2,000억, 리플 비트코인, 무브먼트, 하이파이, 카이버 네트워크, 메디블록 등 비트코인 리플 제하고는 거의 다 자코인이다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리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자금으로 알트코인 단타 정도로 코인시장 큰 변동 없으니까 단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경투 연구통에서 리플 바닥 언제 찍을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보면 현재 2019년 여기구간처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고점 찍지는 않지만 다 와가는 상황이고요. 고점 찍은 다음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70% 맥시멈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70%, 나머지 알트코인은 30% 정도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알트코인 거의 신뢰가 없는 바닥 수준이었지만 30% 정도는 유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 알트코인도 바닥 찾아가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고점 찍고 바로 바닥 나온 게 아니고 2019년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019년 12월 리플이 완전히 바닥 찍고 본격적으로 리플 포함해서 알트코인도 반등 원장 만들어졌었고요.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빠 수익과 아들 용돈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았고요. 아빠가 외벌이 가정에서 500만원 월 수익 가져오는데 아빠 월급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500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갔다가 7만 달러 내렸다 다시 9만 달러 후반 회복을 했죠. 하지만 아빠가 500에서 300 떨어졌는데 아들 용돈도 기존에 50만원 주는 거 아빠 월급 떨어졌다고 똑같이 50만원 줄 수 없습니다. 30만원 낮춰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빠 월급이 다시 500만원 올랐다고 해도 아들 용돈 빠르게 50만원으로 상승을 안 하는 것이 최근 리플 가격과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 아빠가 왜 이렇게
아들 용돈 빠르게 안 올려주냐? 아빠 월급 비례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안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아빠는 또다시 월급이 500에서 300 혹시나 2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빠 월급이 600, 700 오르게 되면 아들 용돈도 기존의 50만원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